저는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렇게 발을 빼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봤다라고 하거나 나는 그냥 관점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거나 좀 더 나가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누가 당대표 되는 건 난 관심 없어 라고라도 표현을 저는 해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반면 기치를 걸었고 정청래 후보를 지원했는데 지금 정청래 후보가 궁지에 몰리고 있고 도저히 뭐 내용적으로 역전을 할 상황이 전혀 안 되니까 다 발을 빼면서 버리는 것처럼 이것도 저는 정직하거나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론가 수준에서 강덕구 의원님한테 제 의견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강덕구 의원님 제 말 안 들으면 강덕구 의원님 나하고 원수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결과로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지만 내용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이겼고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2차 TV 토론부터는 네거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갔다.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세는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것은 뭐 대세라는 게 결국 뭐 승패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이 지점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정청래 후보를 할 것이냐라는 그 말씀은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 뭐 본인은 세력화했다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김어준 공장장이 왜 지금 한 발 물러서서 김민석 후보와 이제 대담도 하고 또 정청래 후보와 대담할 때 이전의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이제 큰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스피커가 자 그러면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지금은 수십만 명이 동시에 보고 있고 일조회수가 100만에 130만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정청래 후보를 차라리 지지해라. 우리는 그런 경향이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가 들고. 근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김어준 씨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바보든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 우리는 계속 왜곡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도 왜곡하고 조국혁신당 합당과 관련된 것도 뭔가 지금 오독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민주당 민주진보 전형 전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아예 지금 오독을 해버렸다. 팩트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는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렇게 발을 빼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봤다라고 하거나 나는 그냥 관점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거나 좀 더 나가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누가 당대표 되는 건 난 관심 없어 라고라도 표현을 저는 해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반면 기치를 걸었고 정청래 후보를 지원했는데 지금 정청래 후보가 궁지에 몰리고 있고 도저히 뭐 내용적으로 역전을 할 상황이 전혀 안 되니까 다 발을 빼면서 버리는 것처럼 이것도 저는 정직하거나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론가 수준에서 강덕구 의원님한테 제 의견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강덕구 의원님 제 말 안 들으면 강덕구 의원님 나하고 원수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 평론하고 자기 양심 걸고 얘기하는 것이고 주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시청자가 우리를 평가해 주는 것이 끝인데 갑자기 고난자가 되어서 이재명 안 돼. 필연적 패배할 거야. 뉴스공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김민석, 김민채야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나중에 이제 와서 보니까 김민석 대세론 형성해서 이길 것 같아. 송영길 생각보다 선전해. 두 사람 합치면 어떤 경우에 질 가능성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발을 뺀다고요? 저는 이것은 위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견해가 다르면 견해 다른 걸 드러내고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평가의 결과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는 어떻게 하느냐. 내 피해자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도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모든 평론가가 내 공격하고 있습니다. 언론 한번 보십시오. 당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 살려줘야 됩니다. 그럼 그 당원을 초등하고 결국 끌고 갈 사람이 김어준, 유시민 작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좀 솔직하게 경쟁해야 한다. 그리고 아닐 때는 아니대로 나중에 다른 또 상황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겁하다, 비열하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은 일종의 진영 방송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우리 맡고 있는 뉴스공장 등등 거기는 상대적으로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저는 유튜브 채널도 일종의 공영 방송적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공적 기능을 쓰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네. 청와대에도 출입 기자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영 방송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공영적 측면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선거를 규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예를 들면 객관성과 그리고 팩트를 근거로 담보를 했을 때 그야말로 그 유튜브 방송이 좀 더 지속성을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틀림없이 있죠. 네, 강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 충청 판세 같은 거 여론조사 꽃을 인용해서 예. 상당한 정도로 뒤지는 것으로 예측됐으나 선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김민석 후보가. 예. 그럼 선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지금 형식적으로는 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고 있지 않는 이런 거는 저는 실력일 텐데. 저는 네. 그 우리 오정희 사회자께서 형식적으로 지고 있다 이 말씀도 전 동의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예를 들면 그 불경과 충청권 합쳐서 네.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고 있다 이런 그럼 표현은 빼고 그냥 맞지 하여튼 않고요. 선전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네. 우리는 선거라든지 큰 흐름을 볼 때 본질적인 부분은 외면하고 못 보고 실제로 현상만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청래 대표 본인도 대전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충남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권은 나한테 유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제가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 여러 당원들 만나면요.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70% 80%가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국정을 호흡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누가 그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요구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낙연 전 대표가 예를 들면 내가 호남 출신이고 호남에서 도지사 몇 번 했고 또 호남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호남은 무조건 나한테 올 거야. 이거는 세상의 흐름을 그리고 명분과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당 당원들 특히 호남 분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죠. 제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역에 대한 고민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시대 요구, 시대 정신 그리고 선거를 목전에 둔 그리고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원들의 요구 이게 가장 중요한데 당원들의 요구는 첫 번째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부여야 된다. 당 대표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 민주당이 다시 총선에서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리고 집권 큰 틀에서 연속 집권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당 대표 전략적 유능함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나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 대표와 지도부 이게 가장 중요한 유권자들의 투표 기준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좀 덧붙이면 자 그런 전제를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게 된 사람조차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새로운 당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원팀으로 뒷받침할 거냐. 그것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 전제. 이것은 민주진보 진영에서 완벽하게 합의된 우리의 일치된 일종의 기조 아닙니까? 이 기조를 벗어나서 다른 기조로 아니야 이재명 정부 성공 못해도 돼라는 건 기조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청래 후보도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네. 그러면 이 전제로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나 김호중 공장장이 역할을 해왔다면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건데 지금은 은근슬쩍 발을 빼고 있다는 이 행위가 앞으로 민주당에서 생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잘못 봤다거나 솔직하게 난 이런 걸 동의한다고 해서 더욱더 표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정청래 후보 쪽으로 표가 몰리거나 정청래 후보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저는 그 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가 정리정론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더 발전의 일종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은근슬쩍 발을 빼면서 내가 불리하니까 왜 쓸데없이 얘기하는 방식은 저는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발을 뺐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전 대표님께서 민주진영에 합의된 일치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들이 착각하죠. 저도 착각하고 이러는데요. 이런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쳤죠. 뭐 몇 년 위지만 저도 그분이 글로 말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면 이건 참 나름대로 고민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세상은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 당원들이,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것도 판단의 하나의 근거지 모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김어준 총수 얘기를 듣지만 김어준 총수 얘기도 완 오브 데미지 모든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원주권 정당 얘기하고요. 1인 1표제 얘기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원들이 따라오겠지. 내 말을 듣겠지. 여전히 그런 기득권적, 여전히 엘리트적, 여전히 교조적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당원들은 엄청 그리고 국민들은 엄청 깨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앞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말로는 당원주권 정당 얘기하고요. 말로는 1인 1표제 얘기하면서 실제로 던지는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네, 실제로는 교주가 있고 오더, 교시를 내리듯이 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그러고 있다는 건데 참 어렵네요. 가슴 아픈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예.